지금부터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록과 보고. 준비되셨나요? 네, 주요 용어 보겠습니다. 간호문제, 간호중재, 간호평가. 네, 프로블럼, 인터브레이션, 이발루에이션. 경과 기록지는 프로그레스 노트. 네,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레스 노트, 네, 경과 기록지고요. 차팅, 그리고 카덱스, 네,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고 어떤 건지 같이 볼게요. 기록과 보고에서 나오는 상내 기록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구라고 얘기했던 앞에서 통증 사정 도구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도구들을 한번 여기서 보고 넘어갈게요. 네, 보이는 그림이 통증 평가 도구 기록지입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0점에서 10점까지. 그래서 표정이 보이시죠? 0점은 통증이 없어서 아주 행복하다. 10점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얘기를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표정을 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관찰했던 것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표정이면 여기에 보면 4번 정도 조금 되겠죠. 3번에서 4번. 네. 그렇게 해서 표시하거나 아니면 환자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보여주고 체크하라고 하면 돼요. 말은 못해도 체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들을 수는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보세요 해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통증 사정 도구 0에서 10점까지 있는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통증의 양상 이런 것들 초기 평가하는 재평가하는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던 게 통증 평가 도구 및 기록지였고요.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낙상 위험 사정 도구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크게 폴다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폴다운. 그러면 떨어지면 이거는 간호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요즘에는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게 안전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억제대, 레스트레인, 그리고 폴다운 이런 낙상 할 때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도구입니다. 낙상 도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환자가 몇 살에 해당되는지 나이 체크하고요. 과거력 이제 한 번은 1년 이내에 낙상이 있었는지, 활동 수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압력,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지가 진압력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금이 겨울인지 봄인지, 장소는 여기가 병원 몇 층인지 어떤 병원인지,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은 그러면 제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보이세요? 이러면 간호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누구 아줌마 아니면은 누구 옆집의 이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진압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크하는 게 진압력 장애, 그리고 의사소통, 위험 요인, 수면 장애, 배뇨 장애, 설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서 화장실을 가다가 낙상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으면 수면제를 먹게 되죠. 그 부분들도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환, 뇌졸중이라든가 고혈압, 신장 장애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하면 되고, 약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면제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한정간제, 파킨슨제, 정신제, 불안제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여기서 보면 0점, 1점, 2점, 3점 이렇게 있잖아요. 매겼는 걸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보면 15점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고위험군인 거예요. 그리고 20점 이상이면 개인 간병을 고려해야 되는 이제 그거죠. 그래서 15점 이상이면은 그 침대 앞에다가 편말을 붙여 놓습니다. 낙상 고위험군 이렇게 해서 낙상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는 건데요. 노인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노인병원에서 간호사는 꼭 이 낙상 사정을 이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 도구, 그리고 여기 보면 욕창 위험도 평가 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간호는 과학이라고 얘기했죠. 사이언스. 그래서 이런 평가 도구를 객관화되어 있는 평가 도구를 가지고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은 여기도 감각 인지 정도, 습기 여부, 활동 장애, 움직임, 영양 상태부터
마찰력, 검정력 여기서도 다 해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또 점수를 매기겠죠. 여기 1점, 2점, 3점 보이시죠? 여기에 체크해서 다 플러스를 했을 때 9점 이하이면 위험이 매우 높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15점에서 18점이면 약간의 위험이 있고 19에서 23점이면 위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욕창도 이렇게 해서 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아까 카덱스 용어에서 나왔었죠. 카덱스. 이 카덱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에는 병원에서 EMR이라고 하는 전자의무 기록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카덱스를 사용하는 게 거의 없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요양병원, 암병원 이런 쪽에서는 아직 이 카덱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이제 끼우게 되어 있거든요. 흰 종이를요. 그 흰 종이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면은 이제 환자의 병명, 수술명, 시기, 뭐 수혈, 혈액형, 수술 일자, 입원 일자 들어가는 약들 쭉 다 들어가고 있고요. 몇 톤지. 그리고 뒷면에서는 이제 날짜, 투약, 처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쭉 하게 되어 있는 게 카덱스입니다. 카덱스를 보고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뭐 수술이 일자리에 잡혔다. 그러면은 수술할 때 피를 준비해야 된다면 수혈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수혈을 하게 되면 혈액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혈액형도 표시가 되어 있고 수술 날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의료보험인지 뭐 자동차 보험인지 산재 이런 것까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인계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환자 이제 진단명 나와 있는 거를 프린트해서 거기서 이제 각 팀별로 인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병원 가보면. 그리고 환자가 이제 입원했을 때 간호정보조사지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성인입니다. 아동 아니고 성인일 경우는 일반 정보가 입원일 그리고 이 지금 얘기를 해준 사람이 정보 제공자가 본인인지 아니면 뭐 남편인지 아니면 뭐 시어머니인지 뭐 그런 것들을 적는 게 이거고요. 직업, 종교, 현주소부터 시작해서 영양, 뭐 음주, 어떻게 입원을 하게 됐는지 다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가계도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해서 가족력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체, 최근 투약 상태, 신체 검진, 해서 건강사정 이번 2학년 1학기 때 배우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배우셔서 병원 가면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이런 간호정보조사지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서로 배뇨, 배변 일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 대변, 소변, 횟수부터 시작해서 색깔, 설사, 변비,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핍뇨, 혈뇨, 긴급뇨, 실금, 저결감, 배뇨 곤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본 간호에서 그런 보고서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때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도 재밌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상태, 피부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통별로 쭉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간호 교육 내용을 이제 이런 걸 다 설명했는지 환자나 보호자가 서명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이라고 했었죠. 그 활력 징후, TPR을 측정하는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TPR 있고요. 그 혈압 부분은 여기 미리미리 HG 해서 날짜별로, 시간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병원마다 조금씩 이제 모양은 다르기는 한데 이제 이게 기본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작성을 해 보시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간호학 실습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 적고 혈압은 여기에 120에 80을 적겠죠. 그래서 쭉 적고 체온은 여기 35.5에서 37.5도까지 정상 범위로 봤을 때 여기 안에 어딘가에 속하겠죠. 네. 그리고 맥박 적는 날, 그리고 호흡수 적는 날, 그리고 간호사 서명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 병동에서 적는 난이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은 더 세분하게 뭐 1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 병동에서는 뭐 TID 아니면 BID로 하시오 이러면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정도만 바이탈을 하면 되니까 그 시간에 해당되는 데다가 여기 시간을 써서 날짜와 시간을 써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 관찰 기록 쪽 좀 전에 얘기했던 바이탈 사인이 또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T
T가 해당되는 게 체온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섭씨, 화씨나 섭씨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섭씨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C가 그 얘기고요. P는 펄스, 맥박, 그리고 호흡, 혈압, 키, 몸무게, 섭취량, 배설량 이렇게 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IO 기록지라고 해서 인테이크 아웃풋입니다. 토탈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하루 단위로 이렇게 토탈 부분을 먹고 나가고 배설하는 부분이 그래도 조금 비슷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인테이크가 더 많습니다. 아웃풋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교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IO, 인테이크 아웃풋은 보통 cc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죽은 만약에 수분으로 했을 때 몇 cc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앞에 딱 붙여 놓거든요. 환자가 먹은 거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인테이크 섭취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섭취량 배설량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IO 체크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사 기록지, 의사 또는 의사 처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 지시 기록지에 따라서 간호를 수행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또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쭉 있고요. 그리고 간호 기록, 우리가 이제 기본 간호 실습에서도 간호 기록을 쓰게 될 거고요. 각 술기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과 기록지, 프로그레스 노트, 간호 기록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간호 기록지에 보시면 왼쪽에는 월이 나와 있고요. D가 데이트, 날짜, 시간, 그리고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있겠죠. 그래서 implementation, 이게 실행, 수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호 수행을 한 거고 옆에 있던 게 SOAP 형식으로 쓰는 거. 지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SOAP이고 그리고 간호사 사인이 들어갑니다. 이런 간호 기록지. 그리고 혈당 기록부. 우리가 당뇨 환자들 체크를 하죠. BST라고 블러드 슈가 테스트라고 찔러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날짜별로 해서 공복시 그리고 식후 2시간 후에 어떻게 BST가 체크됐는지 쭉 적습니다. 이런 기록지도 있고요. 그리고 수혈 기록부 해서 병동에서도 수혈을 받을 수 있고 수술실에도 수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간호사 2인이 의료인 2인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혈 기록부가 이제 어떻게 ABO 중에서 A형의 RH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일단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의 등록부 5라이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투약에서도 계속 배울 거거든요. 적어도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5라이트 정확한 약물,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경로라고 해서 5가지를 우리 기본 간호학에서 2학기 때 정확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바뀌면 안 되겠죠. 수혈을 하는데 환자가 바뀐다든가 환자가 바뀌면 그 사람 혈액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씩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그 처방에 따라서 지금 이 혈액이 맞는지 그리고 환자 이름이 맞는지 그리고 용량이 피도 320cc짜리가 있고 400cc짜리가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그리고 정확한 시간이 맞는지 경로 정맥 주사인지 이런 것들이 맞는지를 다 확인해 보는. 수혈에서는 어떤 거를 확인하겠죠? ABO 스틱이 맞는지 RH 이 혈액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유효기간 그리고 방사선 조사 여부 이런 것들 다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하는 수혈 기록 보고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 이렇게 해서 다 적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투약 기록지. 그러면 우리 지금 실습 기본 간호학 실습실에 세팅되어 있는 지금 기록지들을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투약 기록지도 이렇게 투약 내용, 날짜, 시간에서 사인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습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잠깐 이렇게 언급했지만 그래도 눈으로 한번 익혀주세요. 그래서 이 128페이지 나왔던 카덱스 그리고 이런 차트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잠깐 보고 1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단 윤리적, 법적 고찰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이제 비밀 유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선서할 때 비밀 유지 하거든요.
네, 이런 비밀 유지를 하는 게 일단 법적, 윤리적 법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기록은 또한 치료에 관한 개인적인 기록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대상자 치료에 관련된 의료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환자 그런 정보를 요즘엔 개인정보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료인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료인은 어떤 사람이 의료인일까요? 네, 여기서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약사는 의료인인가요? 의료인이 아닌가요? 네,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일까요? 의료인이 아닐까요? 네, 이 두 그룹은 약사,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료인은 어떤 사람을 의료인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 의료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인이란 네, 여기 적어 볼게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 이렇게 5개에 해당되는 사람이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해당되는 사람이 3개, 간호사가 2개. 그래서 조산사 이 수습기간 1년 과정을 겪어서 이제 여기에 관한 시험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또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네. 그래서 조산사도 간호사니까요. 그래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조산사가 의료인입니다. 이거는 간호사로서 기본으로 알아야 될 거고요. 옛날에는 국시에도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너무 기본이어서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의료인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건의료 기본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상자의 건강 관련 기록 정보는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간호사는 기록을 관리, 보존하고 기록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대상자는 자신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의 기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 청구한다고 이제 그 기록을 이제 복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법에서 사본 요청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이 부분 모든 의료기관들은 이제 우리 학생 간호사로서 이제 3학년 때 실습을 나가게 되면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학생 간호사도 아직 의료인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공지한 건 이랬었잖아요. 의료인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떤 법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의료기관들은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예비 의료인인 학생과 졸업생에게 대상자 기록을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어떤 목적이라고요? 교육과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컨퍼런스, 클리닉, 회진, 대상자 연구, 논문 등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학생과 졸업생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윤리 강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학생들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내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다 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습복을 입잖아요. 학생 실습 가운을. 그러니까 어느 학교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이팅게일 선서시계 이런 거를 비밀 유지에 대한 거를 선서하고 나가기 때문에 항상 뭔가 마음가짐은 이런데 잘 익혀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학생 의료인의 책임이다.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가면 앞에서 얘기했던 EMR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상내 기록지
여러 가지 기록지를 보면서 EMR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바이탈 사인 하면서 EMR 얘기를 했었죠. 그 EMR입니다. EMR은 풀네임은 일렉트로닉 메디칼 리코드 해서 E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록은 어떤 걸로 나눠지냐 하면 출처 중심 기록해서 소스 오리엔테이션 리코드라고 해서, 예를 들어 대상자가 좌측 반신마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자료는 진료 기록지, 의사 처방지, 간호 기록지, 물리 치료 기록지, 사회복지 기록지 이런 게 있어 모두 찾을 수가 있다 해서, 출처 중심 기록은 이런 특정 문제에 모두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파트뿐만 아니라 뭐 의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사회복지 이런 데서 다 찾을 수가 있고요. 서술식 기록, 내러티브 차팅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로 정보를 기록하지만 정해진 순서는 없다. 그래서 요즘은 소수의 기관에서 서술식 기록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응급 상황에서 가장 편리한 이제 기록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응급 상황에서는 이게 뭐 제가 수술실에 있었을 때는 환자가 일단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한테는 심장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정맥, 우리 혈관으로 해서 막 40개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 막 6개, 8개 앰플을 가지고 따서 막 급하게 넣어요. 그러면 차팅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용지를 놔두고 발을 정자로 해서 막 적어가면서 쭉 한 다음에 나중에 차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응급 상황에서는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때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해놓으면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그게 서술식 기록이라고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편리한 기록법이 응급 상황사에는 서술식 기록이고, 출처 중심 기록은 진료 부서별로 의료 제공자가 정보를 기록할 양식과 진료 부서별 기록을 찾기가 편하다. 근데 이런 출처 중심 기록은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이라는 건 시간 순서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8-1을 살짝만 보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서술식 기록, 내러티브 차팅의 예는 이렇게 돼 있죠. 10시, 시간대별로 한다 했죠. 10시, 14시 이렇게 돼 있죠. 10시, 전 폐에 걸쳐 감소된 호흡 및 자여범의 악설음을 동반하여 있음. 우리 앞에 간호가정 할 때 잠깐 우리 비정상적인 호흡음 중에, 네, 아까 수포음 했었죠. 수포음과 같이 이 악설음도 동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여기서는 뭐 그런 비정상적인 소견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강화 폐활량계를 사용하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했고, 이제 RN 서명을 했고, 14시에는 또 매시간 강화 폐활량계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이제 호흡음이 감소했고, 체온도 지금 정상으로 내려왔고, 이렇게 쭉 쓰는 게 서술식 기록 작성이고, 133페이지에 보면 이제 문제 중심 의무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우리는 이제 프로그레스 노트, 경과 기록지. 우리 아까 봤을 때는 간호사가 쓰는 간호 기록지에도 간호 경과 기록지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의사가 쓰는 거에도 뭐 경과 기록지라는 프로그레스 노트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거든요. 그 중에서 설명을 뒤에서 한다고 했던 SOAP 양식입니다. SOAP.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SOAP 양식이 자주 쓰인다. SOAP. 그래서 SOAP은 S는 주관적, 서브젝티브, 그리고 O는 어브젝티브, 객관적인 자료. 앞에서 설명했던 서브젝티브인 건 뭐예요? 환자가 땡땡 해서 얘기하는 서브젝티브, 그리고 객관적인 거는 이제 의사가 진찰을 했거나 아니면 소변, 대변, 피 검사부터 시작해서 CT, 엑스레이 뭐 이런 것들 객관적 자료, 그리고 사정, 그리고 계획, 플레이닝의 약자이다. 그래서 SOAP이라고 하는 거는 S는 주관적, O는 객관적, A는 사정, P는 계획. 네, 이렇게 해서 SOAP이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보면 S가 주관적 자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말한 것, 땡땡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느낀 것, 경험한 것들 나타내는 것. 그래서 간호사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인용하거나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중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만 기록하는 거지 환자가 막 일상적으로 다 얘기하는 걸 적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오브젝티브 객관적 자료에는 이제 감각으로 관찰했던 거, observation, 관찰했던 거, 측정한 정보, 그래서 바이탈, 임상병리 기록, 엑스센 이런 것들, 그리고 사정은 이제 여기 좀 전에 얘기했던 주관적, 객관적 이 자료의 해석이나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정할 때 했던 문제 목록은 초기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134페이지. 그래서 수업 기록에서는 이 A라인에서 어세스에서는 진단이나 문제 단순히 재언급하기보다는 이런 상태 및 경과를 기록해야 하고요. 계획, P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은 문제를 기록한 사람이 수립하고 그 후의 계획이나 수정에 관한 내용은 경과 기록지에 기록을 한다. 그래서 수업에 해당되는 이제 설명이었고요. 기본이 되는 수업에서 IER이 이제 더 첨가가 되는 겁니다. IER. 그러면 I는 implementation, 중재에 해당되는 거고, E는 평가, evaluation. 그렇게 해서 뭐 3시간을 했더니 뭔가가 폐확장이 잘 안 됐다. 생각나시죠? 그때 이 평가, evaluation. 그러면 잘 안 됐을 때는 다시 재사정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R은 수정, 리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정. 그래서 평가했던 부분이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IER까지 플러스 되는 수업에서 플러스 되는 이런 형태도 있다. 135페이지 볼게요. 135페이지 오른쪽 단락 첫 번째 보면은 DAR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호경과 기록에서 가장 간단하게 쓰는 부분이거든요. 자료, 활동,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자료는 만약에 열이 났잖아요. 열, 피버. 그래서 39.4도까지 막 고열에 시달려요. 그러면 해열제를 주겠죠. 그래서 여기는 처방대로 해열제를 주는 거고, 해열제, 활동, 그러면 우리가 뭐 약을 주든지 아니면 주사로 주든지, 그러면 반응은 어떻게 됐어요? 이 열이 떨어져요. 그게 DAR이라고 하는 간단한 경과 기록지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SOAP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SOAP 다시 그림 8-2를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다시 바로 위에 페이지입니다. SOAP. 네, 준비되셨을까요? 여기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SOAP, S-O-A-P 주관적인 겁니다. 땡땡 보이시죠? 땡땡. 그래서 등과 팔이 가려워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이렇게 환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자료 O는 관찰한 거. 피부 상태 양호. 발이나 피부에는 문제가 없어요. 양측 전반의 대상자가 긁은 자국이 보이고 간지러웠으니까 긁었겠죠. 탄력 붕대 알레르기가 있으나 접촉한 적은 없고 소양증의 과거력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된 겁니다. 그래서 A, 어세스 사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이 변화, 소양증 원인 불명이라는 거. 그리고 플레잉,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긁지 말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긁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칼라민이라고 하는 로션을 이제 발라주고 손톱도 자르게 하고, 그리고 특정 약물 음식에 관련되어 소양증이 나타나는지 추가로 사정을 하고 의사와 약사에게 사정을 의뢰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SOAP 형식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됐던 건 PIE가 있었고 IER가 있었죠. IER. 좀 전까지는 SOAP에 대한 거고, 여기에 I는 피부를 긁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칼라민 로션을 발랐고 손톱 자르라고 의사와 문제를 알리고, 이거는 P랑 뭐 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E에서는 여전히 가려워요.
로션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한번 볼게요. I는 중지했던 거. 그래서 뭐 P랑 거의 똑같다는 거고요. E는 이제 평가했던 거. 그래서 했더니 효과가 없다는 거. 그러면 수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해야 될까요? 칼라민 로션 대신 이게 지금 소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코르티손이라는 연고를 처방해서 다른 걸로 지금 교체한 겁니다.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 여기서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로 넘어가면 지금은 앞에 얘기했던 그런 사정지, 이렇게 욕창 사정 도구 보이시죠? 이런 사정지도 그렇고 다 컴퓨터에서 체크하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병상옆 컴퓨터라고 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다 쳐가면서 이렇게 간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것에서 많이 이제 그 업무를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아닌 병원도 많기 때문에 우리 기본인 이런 상내 기록지들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왔고요. 간호 활동의 기록 140페이지 보시면 입원 간호 사정 기록지라고 해서 앞에서 보여줬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 자료 간호력 간호 사정으로도 불리며 대상자가 병동에 입원하면 이루어지는 입원 간호 사정 기록지 봤었고요. 그리고 카덱스도 아까 녹색이 보였던 카덱스 앞면 뒷면에서 안에 여러 가지 수술하는 날짜, 드레싱하는 거, 이 지금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인지 공상인지 교통사고 환자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날 들어가는 약부터 다 이제 인계할 때 쓰여졌던 그 카덱스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내 기록지라고 하는데요. 플로우 차트, 간호 자료를 신속하고 간결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기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기 편하게 되어 있는 IO, 그리고 투약 기록지. 또 앞에서 보여줬었죠. 인테이크 아웃풋 IO, 투약 기록지 제일 마지막에 봤던 거. 그리고 간호 기록지, 경과 기록지, 간호사의 경과 기록지, 프로그레스 노트도 봤었고, 그리고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자료가 없어서 여기 보면 퇴원 기록지, 의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례지는 아예 이제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의례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안에서 과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닐 때는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의례지를 써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1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지치죠? 네. 지금은 물 마실 시간입니다. 물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준비되셨을까요? 왼쪽 제일 아랫단락에 보시면 날짜 시간, 좀 전에 간호 기록할 때 뭐 10시 땡땡 00, 14시 땡땡 00 기억나나요? 그렇게 시간을 표시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 하면 AM, PM, 오전, 오후로 하는 게 있고 24시간 방법으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9땡땡 00 AM, 3땡 땡 20pm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전 9시라는 거고, 얘는 오후 3시 20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24시간 표시법으로 하면 9땡땡 00, 15땡땡 20 이렇게 해서 24시간 표현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 가면 아까 얘기했던 EMR로 거의 컴퓨터로 한다고 했죠. 컴퓨터로 나오면 거의 24시간 표시법으로 이제 기록이 돼요. 그래서 24시간 표시법을 알고 계시고, 또 수기로 간호 기록하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좀 작은 이제 병원급, 이제 우리가 로컬이라고 하는 이제 외래만 있는 데가 있지만 외래도 있고 30베드 정도 되는 작은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간호 기록을 수기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8-10 24시간 시계를 볼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게 AM, PM 나타내는 표기법과 24시간 표기법이 있다고 했죠. 네, 이것을 개념을 잡지 않으면 차팅할 때 많이 어렵거든요. 수기 차팅할 때.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나요? AM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바깥 동그라미에는 뭐가 있나요? 네, P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간으로 해서 AM과 PM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이 분홍색 안쪽으로 보면 쭉 해서 01부터 12까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오전 AM을 뜻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숫자 보이나요? 네.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24시간 표기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 분홍색에 있는 거는 네,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로 해서 네, PM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쓰는 게 midday, midnight이라고 해요. 그러면 midday는 몇 시일까요? 12시예요. 그러면 12시 중에서도 12시 AM 그리고 24시간 표기법으로 쓰면 12 땡땡 00이 되겠고요. midnight은 네, AM, PM으로 바꿨을 때는 12, 12시 PM이 되겠죠. 그리고 24시간 표기법으로 하면 24 땡땡 00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midnight은 이 부분이고요. 여기 24시간 그리고 midday는 여기 안쪽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네, 개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의 일반적 지침에 보면 지금처럼 얘기했던 날짜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시기, 기록 횟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읽기 쉬운 필체, 그리고 영구성, 그리고 승인된 용어를 써야 되는 게 있고요. 승인된 용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약어입니다. 용어, 의학 용어. 근데 의학 용어도 병원마다 승인된 게 있고요. 그 병원에서만 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어떤 용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꼭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큰 대학병원에서는 아예 그 병원에서 의학 용어가 딱 제작돼서 나와서 거기에 쓰여 있는 단어로 일단은 신규 간호사가 오면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승인된 용어를 사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서 꼭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중간에 뭐 예를 들면 CP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체스트 페인, 흉통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셀레브럴 팔시, 뇌성마비로 얘기하는 게 있어서 CP도 이런 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들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모호한 경우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고, 특히 양용량일 때 투약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0.5mg, 5mg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성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성에서는 여기에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대상자가 비협조적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투약을 거부한다. 그리고 우울하다고 하는 것보다 울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지의 모든 공간을 채우되 글을 삽입하거나 끼우지 않는다. 기록 시 공백이 생기면 나중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록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아예 줄을 공란 끝까지 긋고 이제 서명을 하게 이렇게 이런 기록은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기록에다가 뭔가를 넣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E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했던 시간까지 다 뜨게 돼 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억울한 일이 좀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의료 소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클리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쭉. 그래서 이렇게 줄을 끊고 경과기를 잘못돼서 기록상의 실수 교정일 때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끊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도 뭐 두 줄을 빨간색으로 끊고 뭐 에러라고 적으라는 데도 있고요. 요거는 요즘에 거기에 따라서 그 병원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 맞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고. 그래서 보고 리포팅 하는 거는 목적은 특정 자료를 타인이나 다른 그룹에 전달하는 것이고,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도 하든 이제 지나치게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간결해야 됩니다. 인계하고 보고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뭐 송한 선생님이 오늘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는데 집안에 남편분과 싸우셔서 이런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한테 있어서도 환자분이 보호자가 되게 난리를 치셔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정말 간결하게 지나치게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수인계도 한 10분, 15분이면 끝나는데 예전에는 1시간 이상씩 인수인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고도 간결하게 하라는 거. 교대 보고는 핸드오프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내 손을 떠나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떠냐 하면 핸드오프는 대상자의 전원, 교대 근무, 보고, 퇴원 등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교대 보고 밑에 나와는 이 교대 보고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라고 병원에서는 3교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데이번이 이브닝한테 인계를 주고 이브닝이 나이트한테 인계를 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교대 보고인데 이 핸드오프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 손에서 이 환자가 떠나나갈 때, 그러니까 뭐 다른 병원을 가던 전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트랜스퍼. 그리고 교대 근무를 이제 한테 보고를 하던 퇴원 등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 핸드오프 의사소통이 더 큰 의미라는 거죠. 이 교대 보고가 핸드오프 의사소통에 포함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떠난다고 해서 핸드오프. 149페이지의 오른쪽 단락 위입니다. 그래서 IS바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4학년 때 가면 시뮬레이션, 통합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데요. S바라고 얘기하면 S는 여기서 I가 소개, introducing, 이게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뭐 점액 박땡숙님 얘기 나왔던 거 있죠. 사례에 대한. 그 사례가 이 소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situation, 상황이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고, 배경, 백그라운드, 그리고 사정, 권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에스파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여기서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의사소통 도구의 예입니다. 핸드오프 의사소통 도구의 예. 149페이지 박스 8-6 에스파 의사소통 도구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쉽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S,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당신의 이름, 병동, 대상자의 이름을 말한다. 문제를 간결하게 진술한다. 그리고 B에 해당되는 부분은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했죠. 배경. 대상자의 입원 시, 진단과 입원 날짜를 말한다. 환자의 의학적 과거력을 진술한다. 시작된 치료를 간단하게 요약해준다. 코드 상황, 해당되는 경우에 코드 상황도 얘기를 해줍니다. 네, 코드 상황 여기에서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요.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코드 블루 이렇게 해서 이제 CPR 상황이 생기면 방송이 나옵니다. 코드 블루 이렇게 하면 이제 의료진들이 뛰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코드 상황인지 뒤에 해당되는 설명이 없어서 뭐 해당되는 경우 코드 상황이라는 정확한 뜻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떤 배경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해당되는 경우는 적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정, 어세스먼트는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이죠. 그리고 통증 도구, 그리고 이전 사정 결과에서 변화된 것이 있는가. 네, 그리고 R은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 건강관리 제공자가 대상자를 사정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지 진술하고요. 건강관리 제공자가 검사나 투약을 지시할 것인지 묻고요. 건강관리 제공자가 어떤 이유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묻고요. 그리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 다시 연락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스파 의사소통 도구의 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전화 지시 되겠습니다. 전화 지시는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의사는 지시를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할 일이 많죠.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곳도 많잖아요. 8시간 근무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응급 상황일 때 전화 지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정책에 따라야 되는지 이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시를 받았을 때는 우선 메모를 한 다음에 의사에게 메모 내용을 불러주고 내가 들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그러면 뭐 타이레놀 뭐 2타블렛을 주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BI로 주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내용을 불러주고요. 정확한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애매하거나 이례적인 지시, 용량이 너무 많은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와 반대되는 경우는 꼭 질문을 해야 되고, 그 후 지시를 내린 의사 처방지에 구두 지시 또는 전화 지시라고 적는다. 그래서 버발 오다라고 해서 VO, 그리고 텔 오다라고 해서 TO라고 꼭 적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속 기관의 정한 기간에 따라서 24시간으로 보통 정하고 있거든요. 꼭 닥터가 그 다음날 오면 사인을 직접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전화 지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우선 메모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메모 내용을 불러주고 세 번째 질문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끝에는 텔 오다라고 적고 그 다음날 꼭 24시간 내에 의사 사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2주차 복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했던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 간호과정 단계였죠. 얘기 한번 해볼까요? 5단계. 네. 기억나시나요? 같이 해볼게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네, 이렇게 5단계에 대한 내용 아시고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학생들은 52페이지 그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했던 예시를 보면서 다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메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이 있었습니다. 5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 생리적 욕구부터 이게 생존 욕구였죠.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이 부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게 간호 널싱이 해당되는 우선순위가 있었고요. 여기에 플러스 발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이대에 맞는 환자한테 맞는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또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신념이라든가 습관 이런 건강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또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왜 목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냐 하면 이런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과 보고였었죠. 기록, 보고에서 우리가 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기록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의료인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했는데 학생 간호사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기준 때문이냐?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는 그것을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SOAP 양식이라고 있었다고 했었죠. SOAP 양식. 그래서 S에 해당하는 주관적 자료, O는 객관적 자료, A는 사정, P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있어서는 핸드오프 의사소통, 교대보고 이런 게 있었고 안에 내용 중에 S바가 있었습니다. S바는 핸드오프 의사소통 도구의 예였고 우리가 전화로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차 마치겠습니다. 시간 3주차 때는 활력징후에 대해서 활력징후, 살아있다는 증거, 기관이 3개가 있었죠. 우리 몸에 3개의 기관을 얘기했습니다. 이 3개가 뭔지 기억을 해와서 같이 만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했습니다.